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현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토리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고 했죠.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체로 풀어봤습니다. 상식을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체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생소한 역사인물이 언론에 갑툭 튀었죠. 19세기 문인관료이자 천문 수학자인 남병철이라는 인물입니다. 달 뒷면에 존재하는 이름 없는 충돌구 즉 크레이터에 남병철 충돌구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소식이었죠. 이름을 얻은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현재 경희대가 미국 산타크루즈대와 공동으로 해서 한국 최초의 달 교도선인 다누리를 통해서 달에 존재하는 이상 자기장 연구를 벌이고 있는데요. 공동연구팀은 특히 2021년 11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달 뒷면에 이름 없는 충돌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름이 132km에 이르는 이 충돌구는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주변보다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자인 산타크루즈대 교수가 이름 없는 충돌구에 한국인 과학 천문학자 이름을 부여해보면 어떠냐라고 경희대 진호 교수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죠. 진 교수는 고 천문학 전공자인 양홍진 박사에게 좋은 이름 좀 추천해달라고 청했고요. 양 박사는 먼저 각종 천문기기 발명을 이끌고 조선 천문학을 세계 으뜸으로 키운 세종대왕을 우선 떠올렸는데요. 그러나 곧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달의 안미라면 몰라도 뒷면에 세종대왕 이름을 감히 붙이기는 좀 그랬다고 하죠. 달의 뒷면이라면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과학자가 더 적당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국제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올릴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떠올린 이가 바로 남병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남병철은 예조판서와 대지학 등을 역임한 문신이었죠. 그러나 천문학자와 수학자로도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거든요. 무엇보다 2006년 국제공인학술지에 남병철이 고안한 혼천이를 연구한 논문이 실린 것도 한몫했는데요. 국제학계에 정식 소개된 천문학자, 수학자라는 점이 부각된 겁니다. 이렇게 추천된 남병철 충돌구 명칭이 국제천문연맹으로부터 공인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참에 태양계 행성 및 위성에 붙은 한국 혹은 한국인 관련 이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에서 16, 17세기 시인인 정철과 윤선도 충돌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수성 충돌구에 조선시대 시인인 정철과 윤선도의 이름이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서 추가로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우디, 괴테, 베토벤, 보카치오, 세르반테스, 세잔, 셰익스피어, 쇼팽, 체홉, 워홀, 차이코프스키, 졸라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 수성의 충돌구에 세계적인 작가, 화가, 음악가들의 이름이 붙은 근거가 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이 제시한 수성의 충돌구에 뚜렷한 업적을 세운 아티스트, 음악가, 화가, 작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행성, 위성 명명 규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숱한 한국 작가, 예술가 중에서 왜 유독 정철과 윤선도가 선택되었는지 알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정철, 윤선도 충돌구를 포함해서 다수가 1976년과 79년 한꺼번에 명명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그리고 금성은 로마 신화 여신 비너스 이름을 딴 행성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신과 여성 이름으로 도배했습니다. 금성 충돌구의 경우는 지름 20k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충돌구에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올린 여성, 그 이하에는 평범한 여성 이름을 붙입니다. 그 중에 크레오파트라와 소크라테스의 부인인 크산티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델인 모나리자, 간호사인 나이팅게일, 헬렌 켈러의 스승인 설리반, 교육자인 몬테소리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국의 황진이와 신사임당도 들어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보니까 두 이름 다 1991년 미국 하와이 마누아 캠퍼스 소속인 학자 스리 퀴에즈가 제안한 이름이다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황진 충돌구와 신사임당 충돌구는 지름 20km가 넘습니다. 그 외에도 연옥, 연숙 충돌구가 있더라고요. 지름이 20km 이하라 보통 한국 여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계곡 중에는 길이 400km 이상 되는 것은 세계 다양한 언어에 금성 단어를 붙이는데요. 그래서 금성에서 확인된 길이 700km 길이의 협곡에 비너스의 한국 이름인 금성이 붙었습니다. 이 밖에 금성의 각 부분에 마고알미 테스라 즉 판, 그리고 설문대 할망 프록투스 물결입니다. 그리고 세오녀 카스마 대협곡이고요. 삼신할 미 코로나 등 한국 설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나주 그리고 진주 충돌구가 보이는데요. 지름 50km 이하의 화성 충돌구에는 중소도시 이름을 붙인다라는 규정이 있더군요. 또 낙동강 발리스 즉 계곡도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남병철 충돌구 이름을 얻은 달의 충돌구는 과연 어떨까요? 지름이 1km 이상 되는 것만 해도 100만 개 정도의 충돌구가 달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현재 1659개만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의 충돌구 이름을 검색해보니 빛나는 이름의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발명가, 탐험가, 의사는 물론이거니와 철학자, 시인까지 등장하더라고요. 과학자와 엔지니어, 탐험가는 물론이고 우주 천문 행성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물 등으로 이름을 정한다라는 국제천문연맹의 규정 덕분이죠.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갈렐레오 갈릴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찰스 다윈, 알리기에리 단테, 비렐름 베버, 그리고 요한 멘델, 아르키메데스, 로알 아문젠, 아이작 뉴턴, 토마스 에디슨, 에드워드 제너, 제임스 쿡, 율리어스 카이사르, 요하네스 케플러,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티코 브라헤, 블레이즈 파스칼, 루이 파스테르, 플라톤,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스, 헤로도토스, 히포크라테스. 어떻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분들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대체 남병철이 누구이길래 과연 이런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죠. 그럼 한번 알아보죠. 우선 남병철의 삶을 요약한 철종실록 1863년 7월 13일자 부흥기사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대제학 남병철이 47살로 죽었다. 서적을 널리 섭렵하여 투철하게 깨우친 뒤에야 그쳤다. 그리고 한번 눈에 거친 것은 평생 동안 잊지 않았다. 천문역법에도 널리 통달해서 우주의 미묘한 이치를 세밀히 분석해냈다라고 평했습니다. 남병철은 21살의 어린 나이에 과거 문과에 급제를 했고요. 예조와 공조, 형조, 예조판서를 두루 거친 뒤에 문관의 꽃이라는 홍문관 대제학 겸 관상감 제조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천생, 문과생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문학, 수학성에도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어요. 조선판, 문이과, 통합형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런 남병철을 두고 세상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이른바 통유라는 사람은 1000명에 1명 찾기도 어려운데 남병철이 바로 그런 통유다라는 극찬이 나왔죠. 남병철이 천문학과 수학에 몰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학의 경전 해석에는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산수 즉 수학은 수식으로 시비를 분명히 가릴 수 있으므로 천문 현상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경전 해석을 두고는 논쟁을 벌일 수 있지만 정답이 똑 떨어지는 수학에서는 그런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이 각종 천문 현상을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병철의 저술 중에서 혼천이 같은 천문 기기의 구조와 제작 및 사용법을 기록한 의기집설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혼천이는 해와 달, 별과 같은 여러 천체 움직임과 위치를 측정하는 표준 천문 관측 기기였죠. 그런데 기존 혼천이는 북극고도 즉 위도를 관측지인 서울에 맞게 한번 설치하면 더는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컨대 위도가 다른 서울과 부산에서의 측정값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병철의 의기집서에서 제시한 혼천이는 이런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관측의 기준이 되는 북극고도 즉 위도를 그 지방에 맞출 수 있게 해서 그곳에 맞는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기존의 혼천이는 관측용 축이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천문기기를 따로 만들어서 별 따로, 태양 움직임 따로 관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병철 혼천이는 고리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런 뒤에 능금에 달린 관측용 축을 세 종류의 구멍에
선택해서 연결하면 원하는 전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공에 넣으면 별, 그리고 환극공에 넣으면 태양계의 움직임을 각각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공에 넣으면 관측자의 시점에서 전체를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각각의 기능별로 따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혼천이를 하나로 합쳐놓은 셈이 됐죠. 남병철은 북극고도 즉 위도를 지역에 따라 조정하고 별, 태양 등의 천체를 하나의 혼천이로 관측할 수 있는 휴대용 혼천이를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남병철은 서양 천문학과 수학을 100% 자기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의기집설에는 구면삼각법 등 천문 관측에 적용된 수학적 원리와 관측값을 이용한 계산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 수학서인 해경세초에는 고차 방정식과 관련된 170개의 예제를 만들어서 푸는 과정을 해설했습니다. 추보석회는 천체의 움직임의 계산 방법을 설명한 천문 역산서인데요. 이 책은 1860년을 역법의 원년으로 삼고 서울의 북극고도 즉 위도를 활용했습니다. 당시 도입된 서양 천문학의 성과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킨 거죠. 그러니 수많은 달 충돌구 명단에 남병철이 한 자리 차지했다고 해서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름을 붙였다고 남병철 충돌구가 한국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냐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사일의 전통적인 천문학 강국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침체되었다가 요사이 다시 우주에 눈을 돌려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체와 달 궤도선인 다누리까지 쏘아 올렸죠. 그런데 지금까지 명명된 1659개의 달 충돌구에 한국인 이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소행성은 어떨까요? 1996년 일본인이 화성에서 목성사에 존재하는 7천여 개의 사이에서 관측한 지름 5에서 6km 되는 소행성에 세종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본 천문학자가 세종의 업적을 기려 제안한 이름입니다. 고마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7,000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작은 소행성에 그것도 일본인의 주선으로 다른 분도 아닌 세종 이름을 붙였다니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이번엔 남병철 관련 사료를 찾다가 아직도 역사 속 인물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천문학 등 과학 분야는 더하죠. 이제부터는 더 신경 써서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병철은 47살에 돌아가셨는데요. 60살이 넘은 저는 그동안 뭐 했는지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